엄청난 인구로 내수 경제를 떠받쳐온 중국의 인구가 61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인구는 그 전해보다 85만 명 줄어든 14억 1175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중국을 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린 것은 젊고 싼 노동력 덕분이었습니다.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면서 수출로 돈을 끌어모으는 한편 14억이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으로 중국의 성장을 뒷받침한 것인데요. 정책은 완화됐지만 한 번 꺾인 출산율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인구 절벽 현상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상태로 그냥 가고 이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발전을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고도 성장은 그 옛날에 워낙 없을 때 하니까 막 갔던 거고, 중국 경제도 이제 워낙 커져서 100등 하던 애가 4, 50등 하는 거 쉽잖아. 근데 예를 들어 10등 하는 애가 1, 2등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야. 왜? 그 앞에는 센 애들만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조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고도 성장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이제 더 악화되는 게 바로 이 노동력의 감소, 인구 절벽 상황이 산업 구조 조정이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오게 되면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마이너스적 요소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인은 아마 크게 세 가지 정도? 첫 번째가 경기 침체가 가장 클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제 3%대 성장, 원래는 5, 6%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성장이 지체된다는 것은 그 출산에 즈음한 이 청년층들이 본인들의 자산을 추가적으로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가족을 결성하고 그 출산한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고위험 카드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한 자녀로 태어난 친구들이 소위 이제 똑똑해졌죠. 바로 고학력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들이 굉장히 크게 주요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가족 결성 없이도 본인들의 삶을 그냥 우선하는 사고 체계가 좀 확산이 됐고, 그게 이제 트렌드로 좀 많이 퍼졌고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문화혁명 이후에 소위 이제 그 남녀 간의 어떤 성 역할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었죠. 이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맞물려서 저희 출산이라는 카드가 그다지 선호되는 매력적인 카드가 아니게 됐다라는 거. 세 번째가 이제 그렇게 많이 줄일 수 있었다면 이제 늘리는 것도 가능해야 되는데 정책의 실패죠. 공산당의 정책의 실패. 이 세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사실은 급격한 중국 인구의 하락세가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앞으로인데 회복이 될 거냐? 불가능하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출 의존 국가인데 또 수출 1위 국가가 또 중국이잖아요. 중국에서의 어떤 내수 상황이라든가 수출의 어떤 그 중간재로서는 소재 장비 같은 것들이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 않아지면 당연히 수출은 힘들어지겠죠.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서서 어중간한 방식으로 지금 소위 국제 분업 구조, 선진국하고의 분업 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놓고 보면 우리 자유진영에서는 인도의 부각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중국은 아시다시피 정치적 불확실성 탓에 경제적 현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딜레마들이 있었잖아요, 옛날부터. 근데 이제 인도는 그런 것들은 없으니까 적어도 이제 기업이 진출하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편할 수가 있죠. 훨씬 더 아마 기회는 더 있을 것이다. 근데 반면에 인도도 잠재적인 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소위 카스트 제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발생하는 이 성장의 한계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절대 빈곤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알겠습니다.